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사실 양해를 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젖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요. 좀 그런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행히 들으실 때는 목소리가 좋아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전처럼 박력 있게는 얘기를 못하고 박력이 없었다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네, 조금 뭐랄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드실 텐데,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목이 좀 아파도 찾아온 겁니다. 아, 날도 추워지고, 또 이제 N수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실패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고, 올해 생각한 것만큼 내가 열심히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도 들고, 예,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양분으로서 언젠가 힘을 발휘할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드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고전 소설을 공부해봐서 알죠.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그 항상 초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인공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죠.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 뭐 할 거 없이 고전 소설이건 현대 소설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주인공이라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하게 묘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주인공을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고난과 힘듦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데 어떤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주인공이라서 지금 좀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로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생각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시간 동안 연구를 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은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뭐 이번 수능 시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고 합격한다.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페이지에서 꽃을 피울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믿어주시고요. 지금 시기가 나중에 돌아보면 그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이 모든 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니까요. 꽃들이 피는 시기가 각자 다르듯이 여러분들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시기와 계절도 전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저와 함께 수능 국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의 수강생들, 제자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도 구독자분들도 이걸 실천을 해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사실 시간 단축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성이 먼저냐, 시간 단축이 먼저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확성이 먼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성이 확보가 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시간이 단축되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시간은 더 단축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사이클인데,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걸 보면 양적인 공부에 좀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양적인 공부. 근데 이제 양적인 공부를 치환하면 시간 단축 트레이닝,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말로는 양적인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고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풀고 근데 양적인 공부 좋죠. 근데 질적인 면하고
방향성이 같이 따라가 줘야 이 양이라는 게 비로소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도 안 잡혀 있고 질적인 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문제만 풀어가다 보니까 안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특히 재종반에 다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학원에서 이미 자료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소화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 비싼 돈 들여서 보내준다는 것도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열심히 풀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왜? 방향성과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양적인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성과 질을 잡아 가신다면 남은 기간만으로도 여러분 성적이 충분히 역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연구를 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구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성이라는 건 먼저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입력이 되어야 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지발선이라고 얘기하는 요거 아닙니다. 지문, 발문, 선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3종 세트, 삼합이 먼저 제대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제가 2번, 3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안 되는 거는 정리 단계와 인출 단계인데 정리 단계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연결되는 것이 정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보를 입력하는 건 잘 하지만 이게 적재적소에 정리가 착착 되어 있는 느낌이 안 들고 마구잡이로 막 떠도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라는 건 지문과 발문 간의 연결일 수도 있는 거고 지문 내에서의 연결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과 선지 간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대략 크게는 이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되거나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인출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보면 기껏 정답을 골라놓고도 그게 확신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정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어쨌든 인출이라는 건 정답의 근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냥 막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정답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정리를 연결을 정확하게 했다면 인출은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이 정확성이라는 게 속도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양치기는 절대 금지하시고요. EBS 연계 암기도 금지하시고요. 제가 나중에도 여러분들께 좀 찍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EBS 뭐 문학이나 독서에서 뭐가 나올지 이런 거 뭐 찍기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EBS를 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거 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목적성 없는 기출분석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쌤, 제가 기출문제 보기만 보면 답이 다 생각나는데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기출 분석을 목적성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금지, 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소울리스, 영혼 없는 공부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발사할 때 타겟이 없는 상태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타겟을 설정을 하고 발사를 해야 합니다. 그 타겟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를 입력하는 훈련, 정리하고 연결하는 훈련, 인출하는 훈련 이 세 가지 타겟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양적인 공부 위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지문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주 1, 2회라고 적었지만 주 하루 이틀 정도는 진짜 시간 제한 2, 30분 정도까지는 제한을 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2, 30분 정도면 실전에서 한 지문 처리하는 게 맥스 12분이라고 생각하면 독서의 경우에 문학은 한 6분, 8분 정도 생각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한 2, 30분 정도면 거의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 1, 2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연결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많이만 돌리면 결국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 정리, 연결, 인출이 정확히 되는지 주 1, 2일 정도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 방법대로 문제를 편하게 푸세요. 풀고 채점을 해. 근데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틀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다시 풀어요. 다시 풀어서 채점해서 맞춰요. 맞췄을 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채점해서 맞춘 이후에 2번, 3번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채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진행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점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해설을 써본 뒤에 정답과 해설과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좀 시간 효율을 원하는 친구들은 먼저 채점을 해서 맞췄다는 걸 확인한 후에 나의 해설을 써보고 정답과 해설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이후에 내 거랑 전문가들이 쓴 거랑 비교를 해서 첨삭을 한 후에 최대한 심플한 해설을 써보는 거예요. 이 심플한 해설을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꿀팁 중에 꿀팁인데 심플한 해석을 쓰려면 먼저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심플한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입력이랑 정리가 잘 안 되는데도 답이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충. 그런 경우는 입력, 정리, 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심플한 해설을 써보시게 되면은 입력과 정리와 인출 단계에서 여러분이 정말 날카롭게 이 능력을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심플한 해설 딱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된다. 한두 줄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진짜 남은 짧은 시간에도 실력 성장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간 단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은 해답은 앞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 요인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 읽는 속도가 느려서 이거는 무슨 단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입력 단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입력 단계는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입력 단계가 느리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 3, 4번 2, 3, 4번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두 번째 요인은 문제를 읽고 자꾸 지문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앞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양치기만 하면 계속 똑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전략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문제를 읽고 지문으로 계속 돌아가는 건 아까 제가 정확성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요인 3가지 요인 중에 무슨 요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어떤 것이죠? 바로 연결, 정리 요인. 머릿속에서 정보가 연결 및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해설지를 심플하게 써봐라. 나만의 해설을 먼저 쓰고 전문가들이 쓴 거랑 비교한 후에 그걸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연결 및 정리 요인을 여러분들이 강화하시면 국어 성적 엄청 빨리 오릅니다. 독서, 문학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내가 고른 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요인에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죠? 이건 바로 인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요인인 정답의 근거를 끌어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인출 요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연결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해설지를 첨삭한 이후에 내가 최대한 심플한 해설을 쓰는 식으로 연습을 해서, 자, 입력, 정리, 인출 단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습을 일주일에 1일에서 2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양치기 집중 훈련을 하시면 방향성과 질을 잡은 상태에서 양치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점이 막 빠르게 보완이 되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뭐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된다고 믿고, 왜냐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주인공이라고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남은 4주간 머릿속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느낌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불안할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남들은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있을까? 궁금할 텐데, 그거는 올바른 질문법이 아니야. 주인공으로서의 질문법이 아니야. 그건 엑스트라의 질문법이야.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해? 남들은 어떻게 공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 내가 보다 나은 수능국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해야겠고, 주인공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서 패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앞만 보고 가끔 옆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옆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조금 깔아앉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 내용적인 걸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신다면 남은 기간 정말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